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7월 들어서만 올해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모가 2조 원 넘게 늘었는데 주요한 원인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네, 가계대출이라는 게 우리 일반 가정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리는 돈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마찬가지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거나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경제에 보틀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다른 나라보다도 절대 규모도 많고 또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계대출이 이상 신호가 생기면 한국 경제가 동반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등이 나오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권만 5조 3,015억이 늘어났었더랬어요. 이게 최근 한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좀 빨간불 경고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7월 달 들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계가 나흘 4영업일 통계만 있는데 7월 들어서 나흘 동안 늘어난 규모가 무려 2조 1,835억 원입니다. 이런 속도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연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가계대출 폭발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제 안정화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지금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대출도 증가를 했거든요. 왜 저희가 한때 유행했던 뭐 영끌, B2 이런 게 좀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요. 7월 달 들어서는 주식 열풍이 시중의 돈을 흡혈귀처럼 아주 끌어모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을 열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여기에 어떤 자금이 몰리는, 특히 지난주에는 쉬프트업이라는 회사, 현재 비상장사인데 이 게임 회사입니다. 예. 이 게임 회사가 2일부터 4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요. 공모주 한두 주 받겠다고 몰려든 돈이 무려 18조 5천억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습니다. 와. 이 공모주는 뭐 통상적으로 이 나중에 주식 거래한 양보다도 공모 가격이 싼 것으로 인식이 돼서 예. 지금 사면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주가 열풍이 IPO라는 공모주 쪽으로 뛰었는데 18조 5천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 투자자들의 수중에 돈이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서 급격히 끌어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7월 들어서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거의 대부분 공모주 투자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동산 대출도 공모주만큼은 늘지 않았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정부가 이 DSR이라는,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소득에 비해서 일정 금액 이상 못 빌리도록 하는 이 조처를 원래 7월 달까지 하기로 했다가 9월 달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DSR 이게 강화돼서 또 융자 금액이 줄어들기 전에 예. 돈을 좀 확보해서 집을 사자 하는 이런 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부동산 쪽에서도 주식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쪽에서도 돈이 대출이 늘어나서 그야말로 좀 대출 경계 등 과열의 조짐까지도 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친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우리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영혼까지 끌어서 투기를 하는 이런 전 사회의 어떤 법을
확대 현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경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왜 이렇게 대출을 서로 많이 받으려고 하느냐. 우선 금리가 좀 내렸습니다. 네. 시중 금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높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그보다도 더 핵심적인 것은 조만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 기대.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 놓으면 이것을 변동금리로 나중에 전환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그 금리 부담이 뚝뚝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대출을 받다는 이런 기대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당국에서도 좀 이 어떤 서로 가지 상충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경제 현장에 보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런 쪽에서는 연체금을 갚지 못하고 대출금을 제때 못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DSR 총부채 상환 비율 시행을 9월 달로 연기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은 가계부채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2달 더 확보해 준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적인 물론 정부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을 다 소화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서로 정책이 상충돼서 서로가 모순되게 결과적으로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정부에서 전체적인 경제 총사령탑을 통한 어떤 정책의 조율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하는 금통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2.4%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요. 물론 지금 그 과일이나 채소는 여전히 높지만 전체 물가가 국제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대출을 못 갚아서 또 연체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소비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예. 소비가 좀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체감 경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를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이런 시그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굉장히 지금 눈앞에 당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 않기 예. 때문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를 더 낮추면 가뜩이나 지금 오르고 있는 환율,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또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는 현재 전문가들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동결 쪽에 95% 이상 금리 동결할 것이다. 다만 금리 동결한 이후에 어떤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이창용 총재가 10월이나 11월 달 그럼 추가적으로 앞으로 곧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낼 수도 있다. 이 대목이 또 시중에서는 이제 금융 완화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기간에 보면 역대 과거의 경제 현상은 금리가 실제로 내렸을 때보다도요. 기대치 때에 사실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예. 우리가 소풍을 가더라도 소풍 가기 전에 내일 모레 소풍 간다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들 때 예. 있잖아요. 벌써 신나죠. 예, 그런데 당장 당일날 소풍 가는 날은 이미 이제 그 기대치가 다 만족이 됐어. 뭐 오늘처럼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실망이 커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리를 내릴 때까지의 과정, 그때 심리 관리, 또 통화 관리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60%를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 한동안 쭉 떨어졌던 전세 비중이 다시 오른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월세와 전세의 비중은 바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월세로 만약에 계약을 맺으면 현재 금리 수준에 따라서 뭐 월 얼마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2년 또는 4년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지금 월세로 하면 앞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지금 시중은행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그액이라도 전세 대금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월세보다는 전세로 하게 되면 금리가 내렸을 때 변동금리에 따라서 자기 부담도 줄어들고 또 월세를 안 하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든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금리 하락기에는 사실 전세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전세는 또 갭 투자, 그러니까 아파트의 상당 부분, 집값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을 안고 사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 갭 투자가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는 이런 점도 있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시중의 아파트의 투자 패턴도 아주 크게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서울 전세 시장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채소값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쌈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가장 이 문제가 우리 먹거리 물가. 한동안은 과일값이 엄청나게 서민들의 생계를 아주 강타했었는데요. 다행히 과일은 지금 현재까지는 작황에 무리가 없습니다. 예. 이런 속도라면 이번 한두 달 지나면 과일값은 좀 크게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마철 맞이해서 요즘 비가 예측을 못하게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많고 예. 한 번 내렸다 그러면 그 옥수처럼 내리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고 또 농수산 당국에서도 사전 사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상추, 쌈배추, 깻잎, 시금치 가격이 아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자, 이런 현상,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잦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나 물난리 이런 것을 한 번씩 지나가는 어떤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난의 일상화를 대비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서 채소류라든지 먹거리 관리를 좀 총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마가 끝나도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재난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점차 오르기만 하면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 등의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 쪽에서는 가격이 급속히 지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다행스러운 현상인데요. 문제는 공산품은 공장에서 찍어내기도 쉽고 또 여차하면 수출품을 줄이거나 외국에 있는 제품을 들여올 수도 있는데 이 생필품 중에서 먹거리는 이게 갑자기 수출입을 하기도 어렵고 또 보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물가가 흔들리면요, CPI 물가라는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 심리적으로 끼치는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이제 폭염이나 태풍 이런 재해는 단순히 물뚝을 막고 또 재난을 막는 것을 넘어서서 그 채소류나 과일 또 곡물의 수급 안정까지 함께 이 관리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지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